자, 이제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외부 환경, 그 다음에 중개업의 위기, 우리 협회에서 다양한 정책, 정부의 정책,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래 절벽에 우리 중개업소에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전화 받아본 지도 오래다. 알바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업무를 끝나고 고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근무를 하되 나중에는 오후에는 저녁에는 배달을 한다는 공인중개사 이 얘기도 있고요. 거래 활성화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보릿고개 참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단순한 중개로는 생존할 수 없다. 생존형 투잡을 잡자. 수입이 작지만 손실을 줄이려고 한다. 이런 현상으로 중개업의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매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업의 현재 매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업의 매출 구조. 반대로 이 변호사는요, 중개업의 매출 구조는 오직 중개 보수만 있지, 여러분들. 중개 보수로만 있습니다. 매매업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을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매수 신청 대리인. 여러분, 협회나 대학교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상가 권리금 컨설팅. 여러분들은 권리금을 중개 대상 목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 상가업소를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데 서비스하는 것이지 상가 권리금은 아니잖아요. 컨설팅, 주택관리 업무, 대출 중개. 여러분들은 은행의 그 대출을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는 한 금융기관을 지정받아서 대출 모집을 알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재보험료, 인보험, 물보험 해서 여러분들 주택을 매매할 때는 화재보험료 수수료가 중개보수가 높잖아요. 이렇게 매출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직 중개보수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매출을 다각화, 차별화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밥만 먹고 오직 사시는 겁니다. 파스타도 먹고 때로는 짬뽕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오직 밥만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한 같은 사자, 같은 공인중개사 벼슬을 붙인 변호사들 한번 볼까요? 이 변호사들은 공인중개사하고 업역을 침탈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중개업을 아니라 권리분석, 법률 자문하는 거야. 일정한 보수만 맞는 거야. 그냥 정액제. 그 다음에 변호사는 변리사하고 또 싸우고 법무사하고 싸우고 세무사하고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업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도 오직 중개 보수만 받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법에 없는 매매업을 허용해 두려고 요구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가 공인중개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중개사의 연수교육대 2년에 한 번씩 중개사를 하잖아요. 연수교육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감정평가사녀는 애니얼 매년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을 할 때 전공별로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나 구에 그 거래 분쟁, 주택 임대차 분쟁,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에 많이 오고 문의가 되는 사례 중심의 과목을 넣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연수 교육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통해 가지고 중개업 사무소의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아직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은. 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현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볼까요? 슈퍼와 이게 우리 슈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슈퍼 기억나시죠? 이렇게 슈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슈퍼에 출입하면서 커신 분들 많을 것. 이게 이제 편의점입니다. 근데 이 슈퍼가 활성화됐을 때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의 로망은 1층 슈퍼를 여는 거예요. 1, 2억을 가지고 슈퍼를 열고 슈퍼를 독립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중개사무소 아니면 편의점 개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슈퍼에서 뭐라고 하냐면 24시간 불을 오픈하고 켜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똑같은 무슨 물건을 팔길래 이렇게 슈퍼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려냐. 분명히 슈퍼는 망할 것이라 해서 초기에는 슈퍼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다 동네 슈퍼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네 슈퍼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가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 7시면 다 퇴근하시죠, 여러분들. 가짜 불을 켜서 업무하는 것처럼 하고 다 퇴근해버리잖아요. 왜 비싼 코너 땅에 슈퍼처럼 없고 원데이, 낮에 데이만 근무하십니까? 슈퍼는 이 편의점은 24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에 근무시간 규정, 준수 규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동네 서클에, 동네 모임에서 토요일 날 하지 말자, 일요일 날 하지 말자, 아니면 몇 시에 나오자.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고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까? 요 편의점과 슈퍼는 고객 지향이냐 아니면 업주 위주냐. 제가 앞에서 그랬죠. 법의 기본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양심. 양심은 give and take. 먼저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take and give가 아닙니다. 고객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고객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원하면 여러분들 그때 존재하셔야 됩니다. 법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문을 탔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세요?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다양한 공적 기관하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24시간 고객이 원할 때 항상 오프가 아니라 온입니다. 온.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과 슈퍼의 차이는 뭐냐면 고객 위주냐 아니면 점주 이주냐에 따라서 명암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 업계도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공인중개사 업계의 방. 이 왜 직방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한방에 물건을 올립니까? 아니면 직방에 돈을 주고 물건을 올립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협회에서 만든 한방이 있는데 한방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방을 쓰고 있습니까? 돈 주고 직방 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편리하기 때문에. 고객도 그걸 원하는 겁니다. 고객도 나한테 편리한 중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가 프로텍 기업들이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중개업계는 중개업 생존권, 중개업 생존권은 국가나 정부가 여러분 생존권만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다양한 기업이 있잖아요. 다양한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잖아요. 고객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업종의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고객 서비스입니다. 이 마포구청에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하듯이 여러분들도 고객 지향주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논란 우려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업체가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이거 보겠습니다. 무료 반값 정액제, 무료래 무료.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협회의 그 회장께서는 이런 얘기, 매도자에게는 중개 보수 안 받겠다, 매수자한테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료 반값. 이미 이런 스마트인지 스매 모르 이런 기업 중개 수수료가 무료 신청하게, 이런 기업이 나옵니다. 이게 중개 법인입니다. 등록한 법인이에요.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자한테는 받지 않고 매수자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이런 기관, 이런 업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중개업역을 다각화하고 차별화하라. 다각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출 모집, 행정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행정사, 행정 업무, 그다음에 그 화재 보험 같은 것,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 같은 거, 이렇게 업무를 다각화하고, 아니면 차별화. 여러분들이 학사 공부하신 분들은 석사 가서, 박사 가서 이런 연수 교육을 통해서 차별을, 고객 서비스를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벅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스타 뭐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커피 팔아서 매출을 늘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호텔의 매출은, 호텔은 본래 방을 파는 것이 호텔의 주업종이잖아요. 호텔은 방을 팔아서 매출을 올립니까? 아닙니다. 식음료입니다. 호텔은 식음료. 이 커피는요, 이 스타 이런 커피숍은요, 커피 팔아서 매출을 다 올린다고요? 노. 텀블러나 아니면 브레드 빵이나 브런치나 이런 사이드 메뉴를 팔아서 이 업체의 매출을 1조씩 올리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도 다각화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직 밥만 드시는 겁니다. 중개 보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보수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깜빡깜빡 감나무 밑에 앉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차별화, 다각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업도 하고 있잖아요. 기업도. 야, 보십시오. 자,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키워드, 공유 공간과 중개요. 이게 커피숍입니다. 이게 그 스타모 커피숍이 양평에 만든 아주 유명한 양평점이랍니다. 한강이, 남한강이 보이고, 이게 이 스타벅스가 도서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서실. 스타벅스 1층은 오더하는 주문, 2층은 학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 공간은 커뮤니티 회의실이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1층에 있는 건물의 전체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싸요.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줄이고 50평에서 40평으로 줄이고 회의실을 어디서 하느냐? 스타벅스에서 회의하는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그래서 이 이거 죄송합니다. 말을 다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스타라는 그 커피숍에서는요, 커피만 팔지 않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여러분 혼자만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간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 공무원에 계시는, 여기 이제 공무원, 그 군인도 계셨고 선생님도 계셨고 공무원 하시다가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실습을 어디 가서 합니까? 실습할 장소가 없죠. 정부가 노출된다고. 나이가 50, 60 되시는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실습할 장소가 없어요. 실습을 안 받아줍니다. 대부분 여성은 좀 받아주네. 남성은 기존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비밀이 다 노출될까 싶어서 받아주죠. 그러면 나이 드신 공인중개사는 어디 가서 실습할 것인가? 실습할 곳도 없어요. 바로 장롱면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공간을 공유하라. 어떻게? 현재 구청에 다니고 계시는 공무원이야. 끝나고 오십시오. 실습하러. 그래서 하나의 사무실을 만들 때 나이트조를 만들어. 나이트.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나이트조.
여러분들 공무원들 2교대, 3교대에는 공무원들 많죠. 경찰, 소방지, 간호사들. 그러니까 나이트 조를 만들어서 임대료 30%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데이 조는 임대료 50%, 60% 내는 거예요. 그걸 2번 공유 공간 했죠. 하나의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닝조, 요즘에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시는 공무원들, 아니 그런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배달앱이라든가 아니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리운전, 여러 직종에서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어른들, 아침 5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모닝조, 이 모닝조는 30% 임대료 내는 거예요. 실습하는 겁니다. 실습.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모닝조, 데이조, 나이트조 공유를,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시간을 나누어서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청 옆에 가까운 용산구청에서는요, 공유에 대한 그 일을 하고, 그냥 어느 공인중개사에다가 그 단독주택이 많은 그 용산구에서는 뭐냐면 그 연장 기구 같은 거, 내가 연장을 드릴이나 햄머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망치 같은 거를 놓고 주민들이 이렇게 가서 그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런 것 같아요. 행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쓰는 겁니다. 아침에 그냥 10시에 오셔서 6시, 7시에 땡 퇴근하는 겁니다. 비싼 임대료 내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을 공유하십시오. 공유. 모닝조, 데이조, 나이트조. 그래서 그 세 분이 오셔서 어떤 물건을 집단지성을 군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민원 24시 같은 경우는, 등기 같은 건, 인터넷 등기는 24시간 오픈이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밤에 가면은요, 저녁에 7시, 8시면 부부들이 집에 다 있거든요. 물건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데이조는 남편이나 부부가, 주말 부부는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 물건을 접수하고 일주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건을, 현장을 일주일 동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트조는 물건 오늘 접수해서 바로 저녁에, 부부가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무섭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 측면도, 고객 측면도. 여러분들 몇 시에 주무십니까? 대부분 1시, 12시에 주무시잖아요. 왜 나이트조가 없습니까? 나이트조가.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왜 모닝조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업처럼 공유를, 장소를 공유하라. 여러분들 공유 오피스 있잖아요. 위워크, 패스트5, 스파이크 플러스, 리가스, 리버헛, 이렇게 오피스도 전부 다 공유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법에서도 세대 구민형, 멀티홈이라고 있어요. 멀티홈. 집 한 채를 주인이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3 제곱미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30평형, 그러면 20평형과 18평형으로 나눠가지고 멀티홈을 만듭니다. 세대 구분형 하고 임대를 주는 거. 이게 공동주택법에도, 주택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사무실을 그 지역마다 거점 오피스가 있죠. 메인 오피스가 있고 거점, 백 오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공유하라. 한번 보시죠. 은행 보시죠. 여러분들, 은행도 이제는 이런 서비스를 세 군데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 공간을. 이렇게 한 공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월중 첫 공동점포. 은행도 공동점포 쓰고 있어요. 아하, 어려울 때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십시일반이구나. 군집을 이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은행도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공동점포를 만들겠다. 이게 22년 올해 신문 보도입니다. 보안을 유지하는 은행도 이렇게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only 여러분만 쓰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은행도 봅시다. 최대 밤 8시까지 KB 9 to 6 뱅크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오히려 주말에 영업하는 우리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은행 3시, 4시에 문 닫는데 6시까지. 그 다음에 우리 은행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주말 영업하는 은행도 나와요. 이렇게 은행도 주말 영업하고 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만 오직 데이조만 있는지요? 왜 데이만 있는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중개 사무실 공유하고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시간, 장소, 전문 업무. 자, 여기 보시죠. 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요. 이게 여성분이 이거 제가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자세히. 자, 한쪽 공간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샵인샵이라고 들어봤죠? 전전세, 전대라고 들어봤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여놓고 한 공간을 스페이스를 이 카피숍으로. 그래서 아들입니다. 집 나간 아들, 밤늦게 돌아다니는 아들한테 창업 공간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직장 다니고 밤에는 엄마 공인중개사 사무실 옆에서 이 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말은 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나간 딸과 아들을 얻었던 이런 공인중개사님에게 이게 샵인샵입니다. 샵인샵.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개인정보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려주세요. 우리끼리 전문가니까.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에서 상품권도 팔 환전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환전소는 여러분들 홍대나 압구정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는 환전소를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샵인샵. 우리나라의 환전소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 처음 들었죠? 환전소가 신고제예요. 외국은요, 홍콩이나 이런 데는 환전소를 하려면 신고하면 안 돼. 신고제 허가제입니다. 근데 환전소가 신고제입니다. 이 샵인샵.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은행인데 은행이 또래 뭐 이런 데를 한 은행을 점포를 잘라가지고 빵집을 제가 강남의 어느 은행에 농협에 가보니까 이제는 농협 점포 안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어요. 그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샵인샵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 그 장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13조 6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를 공동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법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전전세도 주인 허락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전세도 가능하다. 공유하라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어떻게 되냐면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싼데 얻어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세 사람이 합치는 겁니다. 나는 일찍 일은 아침형 인간이다.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낮에 어디 가서 서비스하고 밤에만 시간이 있다. 이런 분들이 세 분이 합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목 좋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합치는 겁니다. 2개 없애고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달에 70만 원, 70만 원, 세고에 210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 들어가가지고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누가 데이죠, 누구는 아침죠, 누구는 저녁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롱면허가 없어지죠. 장롱면허가 없어졌어요. 또 삼진 아웃 될 염려도 없습니다. 왜? 세 분의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니까 안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성 고객이 있을 때는 우리 나이트조, 아침조에 있는 남성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님에게 내 여성이 남성한테 가게 열을 때는 남성 공인중개사님을 보내고 또 여성일 때는 여성 공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홀로 허름하고 안 좋은 곳에 앉아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제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아주 좋은 공유 공간에 고객들 서비스에서 이제 여러분들 슈퍼에서 골목 구멍가게에서 편의점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편의점에 24시간 불이 켜 있듯이 여러분의 공인중개사무소가 그 지역에서 24시간 불이 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들한테 다가설 때 정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 드리고,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우산을 서비스하는 모닝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마당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중개 보수 현실화하는 것,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대적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은 십시일반해야 할 것인가, 각자 도생할 것인가? 제가 그랬죠? 각자 도생하면 죽는다. 십시일반하라. 또 하나, 사명치실할 거냐, 사실취명할 거냐. 자, 명예를 버리고 실리를 취할 것인가? 아이고, 우리 중개업이 죽든 말든 나 혼자만 중개 보수를 깎아서 실리만 취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위해서 내 개인적 실리를 없앨 것이냐. 이런 연수 교육도 중개 보존 당신이 다 들어. 그것보다는 내가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신의를, 공정을 위해서 나는 명분을 찾겠다. 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취하겠다. 그래서 사실 취명하시고 십시일반 여러분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외부 환경, 거래 절벽, 삼고 시대에 여러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누릴 때만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1시간 30분간의 교육 여러분에게 유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생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무료 중개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모든 주택 전월세 임차 시에 중개 보수를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이 마포구 관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합니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부동산 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중개 보수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고시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비 서류,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마포구청 부동산 정보과나 아니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